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선거의 프로세스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라를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선거의 각 프로세스마다 범죄자들은 틈이 있는가를 살피고, 사실 중국의 그 공략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맞지만은 우리보다 대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 선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작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그 통일 전략 전술 그 연구하는 친구들이 중국 공산당이죠. 그들이 우리 한국의 시스템을 곳곳에서 살피고 나름의 모의 테스트용으로도 살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 넘어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충현 기자님 말씀하실 때 그 관내 그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전산으로는 2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산으로 2표가 나온 정황이 2개를 썼다라는 정황이 사실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전투표 발급기가 투표 용지가 안 나왔는데 투표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음이 들린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3지에서 같은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뭐 공문서 자체는 그 한계라고 이제 그 투표소에는 그렇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 기록은 2개가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는 뭐 사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서도,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에서도 충분히 얘기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2곳인 감사원과 국정원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국정원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라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말해준 바 있습니다. 대리투표도 가능하고, 2개표도 조작이 가능하고, 중복투표, 이중투표도 가능하고, 점수가 31.5점으로 구멍이라는 점도 알려줬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예. 왜 내부 고발자들이 안 나올까에 대한 그 고민이 사실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었습니다. 100%가 채용 비리 집단이 바로 선관위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범죄 공동체, 범죄 가족화를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이제 한성천 위원장님처럼 내부 고발자가 나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을 때 제가 내부 고발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성천 같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한선천 위원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억누르고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방법으로 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 감시자들도 있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선관위는 조사권을 남용하고 고발권을 남용함으로써 입을 막아 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직접 찍어라는 요구가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거부를 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상종 단장하고 지금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련 범죄자들을 허철훈 사무차장 외에 또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검표,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건 쇼에 불과했죠. 바코드는 1년 번호를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그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경기도지사 선거 마두이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상황표고요. 두 번째 게 똑같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시간이 6월 1일 10시 27분 39초 저게 최종인데, 개표 참관인이 찍은 사진에 6월 1일 05시 33분 13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르고 투표 수가 다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개표 상황표가 2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중 장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왜 계속 저 전자개표기를 쓸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 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해야 이 개표 상황표가 나오거든요. 이중 장부, 삼중 장부가 존재해서 선거 개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쓰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뭐 이건 고양시장 건데,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동환, 그 다음에 이재준, 저걸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선거구의 그 개표 상황표에서 교차 투표가 두드러진다는 것도 조작의 증거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뭐 저도 문자도 보내고 그래봤지만 이미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는 뭐 예상도 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 날인하면서 시간이 늘어진다는 데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허철훈이나 이 선관위 직원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했던 이유는 위조투표를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지를 강행하려고 준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CCTV 가리기, 참관을 계속 방해를 했었죠. 지금 그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과 관련되어 지금 이의제기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도 한번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참관 방해를 계속 했었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뭐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여기에 사실 부방대 에이스가 투입이 됐는데 지점장 출신입니다. 대형은행에.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했는데 40% 이상이 뻥튀기 되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결국 그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예 전산 조작, 유령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투표나 중복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밖에서 CCTV로 촬영을 하더라도 인원수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가리는 겁니다. 사람 인원을 확인하면 대리투표,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 얼굴을 확인 안 되면 사람 개수만 세면은 그건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넘겨주십시오. 사실 공식이 나왔습니다. 아까 장재원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지금 각종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그 곳에 이번에 뭐 시구일 총부라는 닉네임을 하시는 엑셀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등차 수열 공식, 이제 반복 구간, 빼낸 구간, 1년 번호를 왜 바코드 1년 번호를 삭제하는가, 이런 것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투표 수가 어떤 일정한 법칙을 가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나오면은 그건 조작인 겁니다. 인간의 행위 자체를 모든 숫자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규칙까지도 이미 나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4.15를 경험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작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가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알죠. 10% 달하는 오류율이 있었습니다. 측정 오류율 1.6%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러한 오류율이 높은 업체를 굳이 사용했다라는 것조차도 이제 부정선거를 위한 그 예고고, 또 한편으로 이번 사전투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3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그 사전투표하는 기간 동안 이런 오류가 심각하다, 뭐 오류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10%였다면은 1,300만이면 130만 명이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오류율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꺼놨다는 얘기거든요. 신분증, 예를 들면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 뭐 텐센트나 이런 중국, 아니면 라자루스라는 뭐 북한, 이런 고도의 해킹 그룹들은 뚫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 일부 신분증 위조 변조 방지 기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표수 부풀리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굳이 그 사전투표에 바코드로 바꾸면서 1년 번호, 원래 그 이거 교체 검토할 때는 1년 번호를 넣었는데 그걸 했고, 김민석이 31.3%를 정확히 예측을 했고요. 저 전자개표기는 뭐 각종 나라의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보고도 있었고,
저 관내 사전투표함, 저 행랑시 사전투표함 계속 위법성이 있다. 저 바꿔치기가 너무 쉽다라고 예고를 계속했고, 저거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를 위한 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 바코드를 저렇게 뺀 거죠. 뭐 이 투표지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살펴본 건데, 제가 개표 참관을 하면서 본 겁니다. 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곳과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건데, 저 위에 부분 그 개표 상황표를 통과를 했는데 저 인쇄 자국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왜 저게 똑같이 있냐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이고, 저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즉 거제시 고현동과 여수시 소라면이지만 사실은 동일 장소, 그러니까 범죄 장소에서 출력된 투표지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실제로 고현동에 있는 그 투표 관리관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수 소라면 자기는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출력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도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예. 예, 사전투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60대, 70대입니다. 예, 이게 뭐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칙으로 60, 70대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어느 성향을 할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254명 모두를 사전투표를 하도록 강제를 했잖아요. 안 하면은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가서 관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편향적인 사전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은 대수의 법칙과 통계의 법칙을 전혀 넘기는 거죠. 벗어난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관위 투표 상황표 이 홈페이지를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8분간 표 변동이 없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듦, 표 변동이 없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표가 누계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현상도 있을 수가 없고 계속 표가 일정한 구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전산으로도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실물로도 바꿔치기 했다거나 가리를 했다는 얘기죠.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는데 12시 53분에서 1시 18분으로 가게 되면 대구 49.9%였다가 보십시오. 대구 49.6% 시간이 지나면 투표율이 하락됩니다. 당일 투표 4월 10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당일 투표에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우파 정당이 유리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당일 투표를 많이 하니까 투표율을 아예 줄여버린 겁니다. 두 번째도 이제 모바일 캡처 화면인데 3시 46분에서 4시 15분까지 가는 기간 동안 투표 수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못 늘어나게 막았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저런 투표수 줄어드는 현상 있을 수 없고요. 실제로 대구 남구 선관위 주변에서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투표지 파쇄 증거가 선거 당일날 발견이 됐습니다. 즉 저렇게 표가 줄어드는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투표수를 갈아버리면은 저렇게 투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설명하셨듯이 1555개 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괄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국힘당 후보에는 불리한 현상,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동전 1555개를 다 던졌는데 한 면만 나올 확률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국 610개 투표소에서 비례와 지역 선거인 수가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건데 전국 953개 투표소에서 비례 선거인 수와 투표소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은 관내 사전 투표에서 비례 선거인 수는 3,869개인데 비례 투표수는 3,871개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 투표소가 많은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넘겨주십시오.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 선거인 수에서 저렇게 선거인 수는 27,427개인데 7명인데 비례 투표소는 27,354표. 저렇게 73표 그럼 다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관내 사전 투표는 어디 이동하는 것도 짧아요. 그런데 21표나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투표를 이제 전산 조작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선거를 조작을 했고 전산 조작을 하고 또 투표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님한테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습니다라고 형법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 선거수 무효소송에서 당연히 인용 판결이 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판사님도 기겁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도를 하다가 직접 가짜 투표지를 보고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지금 그렇게 부정선거 무효다, 잘못됐다,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그 담당 재판부 재판관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역 선거인수와 투표소가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비례 투표소와 지역 투표소의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차이도 저렇게 67표, 39표 이런 식으로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 조작을 하다 보니까 조작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작정을 하고 실패를 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대담한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가 0입니다. 뭐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11번 가가오 공명선거 대한당 역시도 이렇게 하양읍 제4투표소에서 부부가 둘 다 11번을 찍었는데 개표 결과는 한 표가 나오는 거죠. 두 표가 나왔는데 한 표가 나왔다는 것은 한 표가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표를 갈았다는 얘기고, 저기 고덕면 제3투표소 평택 같은 경우에 저기는 0표가 나왔는데 한 분이 나는 이걸 찍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0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서 감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표가 가리됐거나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뭐 자유통일당 마찬가지죠. 우리 김성긴 교수님 설명했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지금 속속들이 저 지금 전국적으로 개표 진행표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가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 5개 1, 2, 3, 4, 2, 5 이렇게 있는데 일관되게 900 몇 대 1400 몇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경기도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그 관내 사전투표함이 있는데 저렇게 1100대 700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다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제주, 부산, 뭐 광주에서 다 오는 투표지들인데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투표소는 당일 투표에서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에서 저런 일관된 지역성을 그 투표 성향을 가진다? 그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투표지를 투입한 영상이 확산되었는데 그 투표지가 오는 과정에, 배송 과정에 엄청난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을 해서 넣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등기 우편수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수에 맞췄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인데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 전국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한 321만 개를 모두 다 뽑았는데 저게 이제 안동우체국 근데 그 27,168개입니다. 제주도 그 거예요. 그 27,168개의 등기 우편 수가 있는 건데 저기에는 선거인 수가 저렇게 13,752명하고 13,4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수는 13,739명하고 13,411명이 있는데 이게 선거인 수의 투표 등기 수를 맞춰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 우편에 몇 표가 빠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단 원칙적으로. 그리고 27,168표는 사실은 투표수에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투표수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경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접수 취소되는 경로가 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투표지가 삽입되는 경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예, 접수 취소가 세 번이나 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경로, 저 이제 용인 수지에서 영암 우체국을 하는데 부산 우체국을 그 우편 집중국을 통과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저렇게 서울 양천 우체국과 부천 우편 집중국, 그 다음에 도착 발송이 중복되는 투표지. 예,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예, 예, 또 넘겨주십시오. 네. 우체국에 머물면 될까요? 저기 서청주 우체국에서 서청주 우체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대전 우편 집중국을 거쳐가지고 청주 우체국을 거쳐서 다시 대전 우편 집중국에서 서청주로 가는 거예요.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서청주 우체국에서 그냥 머물면 될 것을 굳이 우편 집중국을 거치는 시스템을 통과해가지고 이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아니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삽입할 수 있는 그걸 여지를 합니다. 이는 321만 개 중에 뭐 몇십만 개가 저런 증상을 보이는데 그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오류나 실수, 범죄의 흔적, 아까 범죄 지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천안 우체국에서 아산 우체국 하는데 동천안 우체국을 다시 왕복해가지고 아산을 가게 되죠. 저것도 서인천 우체국에서 서인천 우체국을 왕복해가지고 대전 우체국으로 가는 겁니다. 저런 것들은 다 조작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남겨진 범죄의 증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같은 출발지인데 다른 경로를 가지게 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 동작 우체국에서 용인 수지 우체국으로 가는데 저거는 용인 우체국에서 성남 우편 집중국을 또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들 아니면 뭐 일부러 이건 범죄인데 너네들 찾아봐라고 남긴 이스터에그라고 보여지죠. 넘겨주십시오. 갑자기 이제 우체국으로 또 복귀하는데요. 평택 우체국에서 또 평택 우체국으로 엉뚱한 경우는 도대체 왜 나오느냐? 조작의 증거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사 간 곳이 왜 나옵니까? 선관위가 이사 가지 않잖아요, 선거 때. 그 다음에 미배달이 오도착 우편물 전송 목록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부산 우체국이나 예산 우체국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조작을 하다가 남은 범죄의 지문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서울 양천 우체국에서 서울 강서 우체국으로 하는데 엉뚱하게 강화 우체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춘천 우체국을 왕복하죠. 예, 청주 우체국에 서청주 가는데 갑자기 충주 우체국을 왜 거칩니까? 결국에는 우편 집중국을 통한 이 세팅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 세팅 시스템이 오작동했거나 그냥 일부러 남겼거나 그 두 가지 종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선거의 증거로 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우편 집중국 서울 양천 우체국 이런 식으로 집중국과 우체국 간의 세트가 남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천, 양천,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는 또 특이한 게 우편 집중국을 격려하지 않고 서광주 우체국에서 북광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편 집중국을 저는 이게 뭐 5.18 유공자냐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면 우편 집중국과 세팅이 되는 팀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팀이 있어가지고 이 321만 개의 조작을 담당하는 뭐 예를 들면 수도권 팀, 남부 중부 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미배달 폐문 부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선관위에 이런 것도 조작의 증거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산적으로만 이루어진 건지 실제로 이렇게 간 건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우편 투표 배송 숫자하고 저 투표 수 선거인 수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체국이 안 좋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따라서 배송 숫자를 알아본 건데 35,287개가 등기가 됐는데 등기가 보내졌는데 선거인 수도 35290이고 또 투표수는 또 안 맞아요. 이렇게 숫자 자체가 안 맞다는 것 자체가 관내 우편 투표가 전부 다 조작이다. 어느 경로에서 이걸 살펴봐야 될지 살펴봐야 된다.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외투표, 국외부재투표는 지금 서초갑 외에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진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것 또한 역시
제외 투표 배송 경로에 엄청난 부정선거 뭐 공장이 있고 바꿔치기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왔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에서는 저런 4.15 때 QR코드 있는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QR코드 저 4.15 때 그 부정선거 그 위조 투표지 제작 공장을 이번에도 썼고 그때 남은 찌꺼기가 이번에 투표지에 그 4.10 총선에 활용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게 당일 투표도 장난을 쳤다는 것은 이렇게 1년 번호를 안 뗀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예. 그리고 위법한 행랑식 투표함을 사용했다. 그리고 미개봉 투표함 봉인지 뗀 자국들이 너무 많았죠. 저런 것들은 사실 한번 다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처럼 이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 오늘 이번 주도 뭐 국회의원이 보자고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주 국정원장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한 바 있고 수석도 수석실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만 못 만났을 뿐이지 그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수사하라라고 결단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의로운 검사나 경찰이 서서 이거 부정선거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살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만 하면 끝나는 문제고 감리가 들어가서 감리만 하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거를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적구가 넘어갈 상황이에요. 좀 제발 부정선거 수사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제발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